강의는 입문편인데 이번 강의는 8강이 되겠습니다. 8강에서 우리가 알레르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둬야 될 게 이 가짜수라는 게 있습니다. 가짜수. 우리가 수학으로 하면 허수죠. 요거하고 복소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를 한번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를 분류하면 우리가 수에는 실수가 있고 허수가 이렇게 있죠. 그럼 실수는 이게 진짜 수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 허수가 이게 가짜 수죠. 이 허수를 이게 우리 가짜 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수만 배웠습니다, 그죠? 그럼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그 무리수의 대표적인 게 뭐 루트 2, 뭐 루트 3 이래 나가는 거죠. 그러면 유리수에는 대표적인 게 분수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뭐 2분의 4 이렇게 분수가 되는 게 유리수죠. 그럼 유리수는 다시 이렇게 하면 여기는 정수가 있고 소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소수를 하면 이거는 비정수겠죠.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분수도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수에는 다시 이렇게 양의 정수가 있고요. 제로가 있고 음의 정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양의 정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 자연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 2, 3 뭐 이래 나가는 거. 0은 0이고요.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허수를 가짜수를 배우려 하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서 이렇게 전기공학에서 써먹는 값을 우리가 실수가 있고 허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리얼 진짜 리얼 넘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짜 수. 허수를 가짜수 아니에요. 이거 다른 말로 가짜수입니다. 이거 가짜수인데 요걸 이미지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너리 넘버 이렇게 하죠. 요 이미지들의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공학에서 왜 이 가짜수하고 실수를 다루느냐면 전기에는 이거 부득이 이렇게 유효 성분이 나오고요. 이렇게 무효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효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효 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효 성분을 무효 전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첫 강을 할 때 우리가 전기 갑자기 또 글자가 날아가네요. 전기 시스템은 이렇게 RLC로 이루어져 있을 때 여기 나오는 출력이 전력이라 그랬죠. 그럼 이 출력이 전력인데 이렇게 입력하는 조건이 AC 전압이 입력이 되느냐 DC 전압이 입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력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전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유효전력, 무효전력, 또 피상전력이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RLC의 그 주파수 특성을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이 가짜수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 8강을 먼저 딴 겁니다. 페이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바꿔서 우리가 수에는 그죠? 수에는 넘버죠, 그렇지? 넘버에는 우리는 진짜 수가 있고 가짜 수가 있는데, 진짜 수를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실수 이렇게 하고 가짜 수를 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수는 이렇게 모든 수의 제곱을 취하면 다 양수가 되죠. 양수라는 이야기는 양의 정수죠. 이렇게 양의 정수. 이걸 다른 말로 뭐죠? 이게 앞에서 말했던 자연수 아닙니까? 그 모든 수를 취하면 다 양수가 됩니다.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가짜수는 양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 가짜수는 이래 가짜수를 제곱을 하면 양수가 안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 가짜수를 제곱하니까 이게 양수가 안 되네. 양수가 안 되면 양의 자연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양의 자연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가짜수를 제곱을 취하니까 음수가 되네요. 이렇게. 그럼 음수의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거는 모든 수를 하면 다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제곱이죠. 4잖아. 이렇게. 양수가 나온다고. 어떤 수든지 다 이렇게 양수가 나오는데, 이 가짜수를 구분하려니까 이거는 지금 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음수가 나오도록,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 진짜 수 아닙니까? 진짜 수인데 1, 2, 3, 4 이 뜻은 뭡니까? 크기입니다. 그죠? 크기. 크기가 1이고 크기가 2고 크기가 3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음수를 잡으려니까 요게를 가짜수에 마땅한 게 없죠. 1, 2, 3, 4를 못하니까 J라는 숫자로 가짜로 만듭니다. J라는 숫자를 만들고 여기에 제곱을 취하니까 양수가 아닌 음수인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짚었네. 여기서 J의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이더라. 이때 요 J를 가짜수라고 하자.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허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왜 필요하나요? 가짜수가.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이게. 이랬을 때 그러면 왜 가짜수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이 가짜수인 허수가 왜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얘를 내가 오늘 작심을 하고요. 작심을 하고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 먹어서 딱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책상에 딱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 시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책상에 앉으면 바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 어느 책 뽑고, 그죠? 전기자기학 책을 볼까? 회로 이론을 볼까? 이렇게 책을 책꽂이에서 꺼냈다가 말았다가 꺼냈다가 말았다가 그러다가 난 오늘 전기자기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전기자기학 책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책을 꺼냈으면 바로 공부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작합니까? 괜히 책상 한번 손으로 한번 문대보고요. 또 연습장에다 글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자기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자기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10시까지 공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총 이렇게 공부한 시간이 1시간은 맞죠? 1시간은 맞는데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고민했던 시간이 20분이 지났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부한 거는 몇 시간입니까? 40분 아니야, 그지? 이렇게. 그럼 이 20분 동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은 어머니가 보면 저거 또 노락질한다 이런 말을 안 들어봤습니까? 노락질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죠.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우리가 노락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내가 40분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노락질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한 거는 몇 시간입니까? 40분이라고. 그러면 내가 노락질했던 이 20분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실질적으로 나 공부는 60분 했는데 공부할 시간은 60분 했는데 내가 진짜 공부할 시간은 40분밖에 안 돼. 이렇게. 그럼 이 20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게. 이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노락질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J를 딱 붙이고 20. 이 가짜다 이 크기가. 이거는 J를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이거는 안 붙이고 그냥 40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 바로 뭐야? 가짜 수죠. 허수다는 이야기지. 이것 때문에 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성분을 우리가 공학에서는 우리 전기에서는 무슨 성분이라고 하느냐면 요거를 무효 성분, 요거를 무슨 성분? 유효 성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노락질 하는 게 우리 인생으로 볼 때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필요한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그죠? 제가 항상 예를 많이 드는데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오늘 점심도 먹고 영화도 한 프로 보고 이렇게 하려고 없는 돈을 10만 원을 딱 모았습니다. 이렇게 10만 원 딱 모았는데 갑자기 우리 처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여기에 좀 낑기면 안 되나? 그 내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을 못 하는 거지. 그러면 그래 같이 갑시다. 이래 같이 갔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갔는데 이 처제가 점심 먹으면서 돈 10,000원을 썼어. 돈 10,000원을. 돈 10,000원을 썼으면
나는 10만 원 쓰려고 했는데 만 원 써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그럼 먹고 갔어.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9만 원 남았잖아. 그럼 이 9만 원 가지고 지금 와이프가 데이트를 했다. 총 소비를 얼마를 했어? 10만 원 소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 원은 누구 거야? 내가 썼습니까? 내 목적으로 썼습니까? 내 목적은 내 와이프하고 만 10만 원 쓰기로 했는데 이게 만 원이 날라갔잖아. 이때 총 쓴 돈은 10만 원인데 만 원은 무슨 말? 이게 뭐 무효 성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무슨 성분? 유효 성분. 그래서 우리 인생사는 페이지 한번 바꿔볼게요. 페이지를 한번 바꿔보면 우리 삶의 인생사는 항상 어떻다? 이렇게 유효 성분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효 성분이 있죠. 그런데 이 크기를 못 나타내니까 여기다 뭐 갖다 붙여라? J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 개인 생각에는 항상 이렇게 우리 삶에는 요 성분이 본의 아니게 생기죠. 그러면 그럼 이 요거를 유효 성분을 P라고 합시다. 이렇게 유효 성분을 Q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사에서 P하고 Q, P 플러스 JQ 이렇게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얼마 되는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복소수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래 유효 성분하고 무효 성분하고를 합친 값을 눈에 보였죠. 현실적으로 내가 쓴 돈 아니야.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1시간을 공부했는데 20분은 노락질했고 40분은 내가 공부한 시간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소비를 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문으로 피상성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피상은 어페런트입니다. 스펠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어페런트. 어페는 뜻이 분명한, 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피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뜻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걸 피상 성분이라 하면 요거 A자를 따서 우리가 PA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럼 따라서 이렇게 유효 성분과 무효 성분이 항상 짬뽕돼 있죠. 그럼 피상 성분은 유효 성분에다가 무슨 성분? 무효 성분. 요렇게 표시한 거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학교를 갔을 때 수학을 배우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이 가짜수 아닌가. 왜? 우리 삶이 판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짜수를 제일 먼저 배워서 내가 유효 성분은 얼마나 되고 무효 성분은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아는 게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될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요게 뭐다? 복소수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복소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값이 8 플러스 J의 2라고 합시다. 자, 이 말은 유효한 성분은 이렇게 유효한 성분은 얼마고 크기가 8이고요. 무효한 성분이 무효 성분, 유효 성분은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무효 성분의 크기가 2다는 이야기죠. 그럼 요거를 그래프로 딱 이렇게 그려보면 요쪽이 유효 성분이겠죠. 이게
유효 성분을 우리가 수학으로 하면 이게 리얼 넘버입니다. 그죠? 실수, 진짜 수. 좀 지울게요. 요게 진짜 수죠. 그죠? 요게 리얼 넘버고요. 요거는 가짜 수입니다. 그죠? 가짜 수를 아까 저게 이미지너리 넘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효 성분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수학에는 이렇게 이미지너리 넘버 이래 가지고 I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공학에서는 I자가 좀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J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만침이 J8이죠. 요 항상 J를 붙여야 되니까 이 자리는. 글자가 또 날아가네요. 자, 여기가 J8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 한 이쯤 된다고 합시다. 요거는 지금 유효 성분입니다. 요쪽이 뭐 무효 성분이고. 그러면 요렇게 되죠. 이렇게. 요 크기가 이 크기가 유효 성분이고요. 요 크기가 JQ죠. 이렇게 항상 J를 붙입니다. 요 크기가 피상 성분이라는 거야. 그럼 피상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니까 요거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 숫자로 나왔으니까 숫자로 여기는 8 플러스 J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페이지 조금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이쪽이 이미지너리. 저는 나오는 발음대로 해서 스펠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할게요. 여기 뭐 리얼 넘버 요렇게. 그럼 이거는 우리 공학에서는 이미지리 넘버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무슨 성분이다? 무효 성분이다. 우리는 표시를 P라고 하자. 이거는 무슨 성분? 이거는 유효 성분이죠. 여기 잘못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요거를 JQ 이렇게 표시하고요. 요거를 유효 성분으로 P로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렇게 표시하면, 자, 요까지가 JQ다. 요까지가 P다. 이렇게 하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돼서, 여기 비상성분. 그럼 요거는 P 플러스 JQ. 아까 저게 PA가 8 플러스 J2 이렇게 했죠.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루트 씌워버리면 됩니다. 크기가 8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 계산기 한번 때려보시고요. 이게 뭐 8점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거 8점 얼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뭐 10은 안 나올 거고. 이 성분이 뭐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 시간이 경과한 거죠. 여기 비상성분이지. 그럼 비상성분은 유효성분보다 조금 넘어가죠. 잠깐 8.24 나오네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이렇게 나오면 이 8은 유효성분 아닙니까? 유효성분인데 내가 2는 이게 지금 헛질을 한 거 아닙니까? 무효성. 헛질하는 거 볼 수는 없는데 노락질이니까 준비한 거니까 어떻게 나쁘게 해석하지 말자고. 나는 좋게 해석하자고. 노락질을 했는데 준비 단계로 보면. 그런데 총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10 정도 안 됩니까? 근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피상 성분은 유효 성분보다는 조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8.2니까 그럼 여기에 나왔던 프로테지로 따지면 이게 8.2니까 1.8 됩니까? 그럼 1.8은 이 어디 갔습니까 이게? 그럼 몇 프로쯤 됩니까? 대충 이래 보면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1.8 나누기 15 8 정도 해볼까요? 한 20% 되네, 그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만큼 결국은 무효 성분만큼 손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유효 성분이 8이면 오리지널 이게 2였다면 10만큼 갔을 건데 이게 8.24 나온다는 거는 1.8이 무효 성분이었다고 확인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던 거는 PA고 피상 부분이고 요거는 무효 성분, 유효 성분이고 무효 성분이다. 이거를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이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죠? 항상 우리 삶은 무슨 성분하고 이 유효 성분인 값하고 그죠? 이렇게 무효 성분인 값 항상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보십시오. J에다가 Q 크기는 Q겠죠. 그러면 피상 성분은 P 플러스 JQ다 라고 했을 때 요렇게 들어가면 요쪽이 무효 성분이고요. 여기 뭐 유효 성분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무효 성분이 좀 작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효 성분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럼 그림을 잘 못 그렸다, 그죠? 미안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잘 못 그렸네. 이 그림도 잘 못 그렸다, 그죠? 그죠? P가 이쪽이 좀 작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요쪽은 좀 작게 그려야 되죠. 여기가 JQ가 올라오는 데고 이쪽이 P니까 유효 성분이니까 가능하면 이걸 크게 그려줘야 되지. 무효 성분이 적게. 그러면 여기가 뭐 J의 2다 그러면 P가 8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 그려야지 맞죠, 이렇게. 그죠? 이게 비상전력이지. 요 그림을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항상 무슨 성분을 유효 성분이 커야 된다, 무효 성분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라면 우리는 가능하면 유효 성분이 커야 된다 해서 그림도 이쪽을 이 X축을 좀 여러분 크게 그리십시오. 그랬을 때 여기가 시타입니까? 그럼 코사인 시타는 이렇게 되죠. 그럼 코사인 시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P에다가 피상 성분에다가 유효 성분 아니야. 그럼 요거는 P 플러스 JQ분의 P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값이 커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값이 좀 작아지면 되겠네. 비례 반비례를 보면. 그죠? 이 값이 좀 사인파하고는 좀 다른데 코사인파랑 그려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 코사인 값이 커지려고 그러면 요거 무효 성분 요거 이게 적어지면 좋겠죠. 이 값이 이게 이 코사인 시타를 뭐 뒤에 가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역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역자는 힘역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기 효율입니다. 전기 효율. 그럼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뭐를 없애라? 감잡았죠. 유효 성분을 없애라. 자, 그래서 여기에 이 PA 값, 피상전력을 구하는 거는 루트
P제곱 플러스 Q제곱이고요. 그러면 이 코사인 시타를 각도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유효 성분을 늘리려면 요거는 이제 페이지 넘길게요. 제가 시간을 그래서 조금 오버데드로 넘겨보겠습니다. 의미를 다시. 자, 여기가 JQ고요. 이 가짜수. 우리는 무효. 여기는 유효. 그럼 요런 식으로 됐다고. 요렇게 길다랗게. 요거는 P고, 요거는 JQ. 요거는 PA다라면 PA는 P 플러스 JQ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각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각도가 중요하죠. 코사인 시타는 요게 PA분의 P 아니야, 그죠? 그럼 요거는 P 플러스 JQ분의 P 아니야. 이걸 우리가 역률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전기 효율입니다. 이렇게 뭐 효율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각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각도를. 이 각도를 알라고 하면 탄젠트 시타는 요거분의 요겁니까? P분의 PA 이렇게 되죠. 아니죠. 여기 이거 P가 아니고 여기 아니고 요 Q 값이니까 Q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타는 이런 아크 탄젠트 P분의 Q 이렇게 하죠. 그럼 이렇게 각도를 구해주는 이유가 뭐다? 요거. 요 코사인 시타를 구하기 위해서 각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공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내 캐퍼가, 내 어빌리티가, 내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100%야, 이렇게. 100%인데, 내가 소비 요만큼을 10%를 내가 지금 깨먹었습니다. 깨먹고, 그 다음에 나는 90%를 유효하게 썼다는 거죠. 요거는 무효 성분이죠. 그럼 내가 100% 활용하려고 하면 뭐를 줄이면 돼? 이걸 줄여야지. 이걸 줄이면 당연히 뭐가 올라갑니까? 이게 올라가죠, 이게. 전체 프로테이지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역률을 개선하려고 하면 뭐를 줄여라? 요거. 무슨 성분? 무효 성분을 줄여라. 이게 우리 전기 회로 이론의 골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는 회로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로 이론, 전기 자기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고등학교에는 여기에 전기 통론인가? 전기 통론 1, 전기 통론 2 이래가지고 아마 통론 1이 우리 전기 자기약을 배울 거고요. 통로 2가 회로 이론 이걸 배우지 싶은데, 그래서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 똑같은 의미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마 이 J라는 개념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J가 왜 하는지를 알았고, 자, 그래서 복수수를 왜 배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아, 참. 제가 앞 강의 때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까지게 아니고 저번 강의에서 태양은 뭐를 뿜어낸다 그랬죠? 열 방사, 속은 알겠죠, 그죠? 이렇게 열 방사를 뿜어낸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방사라는 말하고 복사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떤 책에는 복사, 어떤 책에는 방사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뜻은 같은 말입니다. 뜻은 같은 말인데 복사나 방사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태양은 한 개죠. 태양에서 열을 뿜죠. 이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리지널이 뿜어내는 거, 오리지널이 뭐를 방출하는 거를 우리는 복사라고 안 하고 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물체가 이걸 받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다시 뿜어낼 거 아닙니까? 얘는 거울 같은 걸 보면 태양빛이 들어와서 이거 빛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는 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란다? 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이 태양은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이 태양이 뿜어내는 걸 보고 복사한다라고 하면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요 두 번째, 세컨드, 그 다음에 서드, 이쪽에서 뿜어내는 거는 당연히 복사가 맞는데, 이거 퍼스트 아닙니까? 이게 이 태양이 우리가 퍼스트인데, 얘가 뿜어내는 거는 저는 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복사라는 말을 안 썼는데, 의미는 아시고 방사나 복사나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